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런데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소를 정말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흔히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전혀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꽤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고소를 제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소장을 보내면서 자,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민사소송처럼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 사실을 수사기관이 바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고소 사실이나 이러한 고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이 수사 절차를 개시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던가 반드시 통지한 뒤에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당했는지 여부는 거의 대부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수사관이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도 있죠. 전화가 안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민사소송처럼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소장을 보내주면서 알려주는 것처럼 형사도 바로 그냥 고소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소 사실을 바로 전달하게 되면 피고소인 즉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이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적어도 고소인 조사까지는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나 참고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진행한 뒤에 피의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속부터 시키기 때문에 구속까지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까봐 일부러 늦게 알려준다기보다는 절차에 따라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사관이 전화 오기 전까지는 고소당한 사실조차 전혀 알 수가 없느냐?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면 첫 번째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하지만 이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번호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입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대로 입력이 되냐면 피고소인이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했을 때 이제 피고소인의 여러 정보들을 등록하고 그제서야 이제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포털로 미리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사법포털에 이를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회 자체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확인이 가능하니 이것을 통해서는 고소 사실을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는지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입니다. 즉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주소지 관할 또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민원실에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관할을 모른다면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연락을 해서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확인이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화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런데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소를 정말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관할부터 일단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 경찰서인지. 대부분은 이제 피의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정보를 이제 고소인 측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고소인 측에 가까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장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는 고소 사실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하신다면 관할 경찰서로 추정되는 곳에 일단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군데겠죠. 그래서 어쨌든 관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무슨 죄명이라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내부에도 딱 한 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위해서 여러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제팀,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다 나뉘어서 있기 때문에 무슨 죄명인지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로 연결한 다음에 나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유무 정도는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뭐 고소장 접수됐다고 뜨지 않는데요 라고 것이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장이 접수되었네요 정도까지는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경찰서가 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마다, 그리고 경찰서 내부 팀마다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도 최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고소장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기도 했고, 다른 의뢰인은 추정되는 관할 경찰서에 다 연락을 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뜨지는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수사관 전화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